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명령 중에 하나인 그 측정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뉴를 보면 화살표를 눌러보면 세부적으로 길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를 누를 필요가 없이 요 아이콘 하나만 선택을 하면 사실 거기에 요러한 그 메뉴가 다시 또 뜹니다. 그래서 굳이 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걸로 하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처음에 있는 이 아이콘, 그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서머리 아이콘, 요거 하나 가지고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피스를 선택을 하면 그 서피스에 대한 둘레 길이,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한 둘레 길이, 그리고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원통면이면 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서리 를 같은 걸 선택을 하면 길이가 나오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평행하지 않는 두 개를 선택을 하면 각도가 나오고, 또는 평행하지 않는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해도 각도가 나오고, 보통 이렇게 해서 사용들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만일에 지금 여기는 원통하고 여기는 원통하고 또 편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통이랑 컨트롤 키, 여기는 원통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면 두 그 원통 간 또는 두 그 구멍 형상 간의 중심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심 거리가 아니라 저 두 개의 어떤 형상의 최단거리를 찾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패널을 좀 확장하셔가지고 이거를 축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최단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최장거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거리로 가서 요거를 최대거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최대거리가 또 나오는 거죠. 요렇게 보통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런 형태로 봤을 때 지금 여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놈을 보니까 9.88이고 정수가 아니죠. 요놈을 보니까 17파입니다. 그러면 요놈하고 컨트롤 키, 요놈하고 사이에 있는 이 두께 값은 얼마냐 하면 암산이 되시는 분도 있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동심인 경우에도 여기 있는 축으로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꺼버리면 이런 형태로 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여기 가보면 이게 해상도가 4K 모니터인데 이거를 지금 풀 HD로 바꿨더니 이게 화면이 막 끔뻑끔뻑 하네요. 여기 서머리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은 뭐냐면 뭔가 엔티티를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그죠?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 하나입니다. 얘는 거리니까 당연히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각도니까 당연히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지름이니까 하나, 면적이니까 한 개 이상이 되겠죠. 한 개 이상 요거 하나 찍고 컨트롤 요거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크리오 3.0부터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의 도면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그 거리와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경우에 우리가 거리 측정을 할 때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느 지점까지의 거리를 연속적으로 측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두 개씩 선택을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자, 첫 번째 앙카가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화면 항목 앞에 녹색, 아무튼 푸른색 계열의 아이콘이 하나 생겼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자, 7.5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컨트롤 키 누르지 않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지점 간의 거리가 나옵니다.
크리오에서 도면 그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도면에서도 치수기호, 거리 치수기호를 할 때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뭐 여기도 뭐 여기도 뭐. 자, 이거는 이제 각도도 마찬가지다. 각도도 예를 들어서 이걸 지우고 이걸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 여기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떼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런 형태로 각도가 나오고 뭐 여기도 선택을 하면 각도가 나오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뭐 아래쪽에 있는 이 각도를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항목을 선택하는 부분이 첫 번째 항목을 이제 항목 자체가 앙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지금 레이어를 가보면 제가 퀼트를 좀 숨겨놨는데 보이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부 볼륨 같은 것들을 구할 때가 간혹 있죠. 특히나 뭐 해석을 하신다거나 뭐 내부 부피 같은 걸 체크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서머리로 하셔도 서머리로 잘 안되죠. 이거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이 아이콘이 이제 볼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 선택하면 볼륨 값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볼륨 값이 나온 게 이제 진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륨이라고 하는 얘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이 그 측정 값은 내부에 비어져 있는 저 퀼트의 그 부피 값이 아니라 솔리드의 부피 값이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솔리드의 부피 값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분석에서 있는 질량 특성에서 보면 되겠죠. 질량 특성에서 미리 보기 하면 여기에 부피가 나옵니다. 요렇게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우리가 특정 퀼트를 해야 될 때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컷을 가지고 퀼트를 직접 선택하셔야 돼요. 요놈을 지금은 26668인데 이걸 선택하면 40239가 나오죠. 얘가 우리가 선택한 그 퀼트의 실제 볼륨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나 다른 캐드를 사용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레이어를 좀 숨기겠습니다. 레이어를 숨기고 트리에서도 꺼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점하고의 두 지점을 선택을 하면 최단거리가 나와요. 최단거리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봤을 때 뭐 XYZ 값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보려고 하면 그것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영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걸 찍어주면 되는데 뭐 크리오를 쓴지 오래됐지만 저는 상상할 때마다 이게 사실 직관적이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이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이제 똑같은 템플릿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좌표기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할 때 투영해서 좌표기 이름을 찍고 참조해서 이제 두 지점을 찍는 거죠. 뭐 요놈하고 컨트롤 키 요놈하고 찍겠다. 그러면 이런 XYZ 값이 나오고 최단 거리가 얼마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걸 할 때마다 이제 좌표기 찍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번잡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맵키로 만들어 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맵키는 환경에 있고요. 환경에 맵키가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뭐 조금씩 사용하던 그런 맵키인데 크리오는 기본적으로 맵키가 없습니다. 없고 맵키를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새로 만들어 보겠는데 키 이름은 저기 보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00로 하고 뭐 이름은 주셔야 나중에 알아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맵키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록을 누르고 난 다음에는 모든 그 키보드와 마우스의 입력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대신에 시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하고 10분 있다가 또 다른 부분을 클릭을 했다고 해서 그 10분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자, 기록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측정에 가서 투영에 가서 우리 회사는 항상 CS0를 쓴다 라고 가정하고 CS0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참조 두 개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를 클릭하지 않으면 이게 대체가 되어 버리겠죠. 근데 여기 있는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여기서 맵 키를 중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측정하는 것을 닫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른 다음에 이 맵 키라고 하는 부분은 컴피그 프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컴피그 프로에 저장이 되는데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전체 저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저장을 하면 계속 이게 항목들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컴피그 프로의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용량이 뭐 몇백 KB까지 커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모델 데이터는 뭐 몇십 메가 되더라도 관계없죠. 근데 컴피그 프로는 몇백 KB만 되더라도 크리오를 실행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게 한 1메가 정도 되면 예전에 봤을 때는 10분 넘게 걸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컴피그 프로 한 줄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해독을 해가지고 이 크리오의 환경에 적용을 한 다음에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컴피그 프로 내용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니고요. 특히나 맵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저장은 누르면 안 되고 변경된 항목 저장이라든지 아니면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00를 눌러 보겠습니다. 00 누르니까 이런 게 떴네요. CS0 선택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지점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 여기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쉬운데 키보드로 누르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거를 이제 아이콘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으로 등록하는데 이 위쪽에 이제 메뉴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여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데나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 사용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지금 현재 있는 여기와 여기의 순서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뭔가를 추가할 건데 그 추가할 거를 크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명령에서 내가 검색해서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내가 지금 한 거는 몇 키니까 몇 키만 찾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두 점간 XYZ 값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놈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사실은 그 동영상을 한번 녹화를 했다가 녹음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만들었는데 그게 좀 남아 있네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 넘기면 되는데 지금 이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치고요. 요거라고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순서 맞추고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두 중간 XYZ라고 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이런 그 이모티콘 같은 것들이 빵긋빵긋 웃고 있으니까 어떤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왔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측정값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분석 탭에 원래 메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거는 거리로 되어 있으니까 원래 거리가 맞지만 면적이라고 치고 요 아이콘을 내가 원한다고 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버튼 이미지 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수정해서 버튼 이미지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뭔가가 이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원래 원본에 있는 면적이랑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편집을 해서 수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림을 좀 잘 그리시면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대충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해가지고 잘 모르겠으니 처음 하자마자 바로 실수했네. 실수 연발입니다. 이러니 그 다음에 이거 지우개 해가지고 이놈 좀 지우고
학교 다닐 때 미술 못한 표가 납니다. 요거 선택해서 대충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누르면 아까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아무튼 그 우리가 했던 그런 맵 키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우리가 자주 쓰는 명령이지만 여기도 수만 기능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